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박재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생성형 AI, 아마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 생성형 AI하고 RPA 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 업무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내용을 실제 뒤에 시연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아마 직전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AI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앞부분 RPA하고 AI가 결합되고 있는 추세는 조금 빠르게 지나가고요. 실제 가장 관심이 많으실 AI가 바꾸는 세상, 어떤 세상이 될지, 그리고 서비스 사례,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빠르고 쉽게요. RPA하고 AI가 결합한 RPAI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AI를 이용해서 비용을 줄인다라기보다는요, 부가가치를 높인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중에서 LLM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클라우드형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질의 비용이 비싸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운영하려면 값비싼 GPU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GPU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AI를 도입하는데 AI를 운영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바로 부가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예를 들어 신규 비즈니스 그리고 매출원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 그리고 핵심 비즈니스에서 어떤 식으로 매출을 증대할 거냐.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RPA 자체가 멈추는 지점에서 젠 AI가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뭐 RPA가 멈춰가지고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RPA 자체가 어느 정도 기술이 성숙돼서 시장에 이제 거의 일반화된 기술로 받아들여지는 지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확장을 하려면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다행히도 젠 AI, 즉 생성형 AI가 등장함으로써 RPA하고 AI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훨씬 더 기존에 못했던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RPA 기업들은 이미 AI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RPA 기업은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좀 중의적인데요. 하나는 실제 RPA를 만드는 회사들도 AI를 추가하는 그런 단계 벌써 접어들었고요. 뒤에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PA를 쓰는 회사들도 생성형 AI를 이용해가지고 RPA의 능력을 훨씬 더 배가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프로그래머다라는 제가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전문 개발자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이 아닌 자연어 기반 프로그래밍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프로그래밍 만드시는 분들도 챗GPT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점점 더 자동화 단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개발자라는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현업 하시는 분이 개발까지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업무 자동화 자체를 생성 AI를 이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프로그래머가 될 가능성을 현재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성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통적인 AI, 기존 AI 하고요. 그리고 생성 AI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기존 전통적인 A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 규칙 자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긴 하지만요. 뭔가 정해져 있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성의 AI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환각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된 기사 아니면 설명들 많이 들으셨고 보셨을 텐데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즉 환각의 뒤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창의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생성의 AI는 딱 정해진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확률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싸한 말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각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억제하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기업 내부에서 쓰려면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즉 엉뚱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면서 창의력은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즉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는 거죠. 뭐 뒤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약간 간략하게 드릴 건데요. 몇 가지 방법들이 있고 레인보우 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기업 내에 있는 문서를 활용해 가지고요. 그거를 근거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으로 환각을 좀 억제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드-투-엔드 관점에서 바라보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느냐? 기존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예를 들어 RPA 코어, LLM, OCR, 음성인식, 이미지 생성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다 단위 컴포넌트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요 각각의 단위 컴포넌트를 연결시켜 가지고 요 프로세스를 풀어내는 이런 방법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기 주목하셔야 되느냐 하면 과거에는 단위 기술들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단속, 중간중간 끊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생성 AI가 등장함으로써 심리스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처리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변화인데요. 그러면 생성 AI가 있으면 RPA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RPA 같은 경우는 잘하는 일이 있고요. 생성 AI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어떤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걸 수집해서 변환, 가공, 적재, 우리가 ETL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제로 지식 기반을 만들어냅니다. 뭐 인베딩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벡터로 바꾼 다음에 벡터 저장소에 넣고요.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질의를 던지면 가장 의미상으로 맞는 문장 조각을 가져온 다음에 그걸 LLM에 보내서 요약해서 다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잘 보시면 영역 요쪽, 즉 선행 처리 영역하고요. 그리고 뒤쪽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외부 연결을 하거나 뭐 기타 등등 하는 거는 RPA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 영역은 생성 AI가 매우 잘합니다. 즉 팀워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느냐 이게 바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확장성하고 실시간성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인튜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파인튜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LLM이 있으면 사전 학습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부의 특정 지식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지식 자체가 사전 학습된 모델 위에 올라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전 학습된 모델이 갖는 특성 더하기 특정 전문 분야, 버티컬러요. 예를 들어 뭐 금융, 제조, 의료, 공공 이런 쪽의 데이터를 더 부과함으로써 LLM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바로 수직 확장 모델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평 확장 모델이라는 걸 쓰는데요.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벡터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기존 기업들이 쓰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차곡차곡 적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요 문서와 일치하는 질의와 일치하는 요 문서를 가져온 다음에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이런 이제 방법을 쓰게 되면 문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식이 더 빠르게 확장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게 옳고 요게 옳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병행이 돼야 됩니다. 즉 요 파인튜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특정 문서를 요약하거나 아니면 추론을 더 잘하거나 여러 가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형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식의 현행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시간성으로 기업의 지식 기반 자체를 차곡차곡 쌓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즉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기술이 홍수라고 부릅니다. 서비스형 LLM, 서비스형 인베딩 LLM, 그리고 서비스형 개발 도구, 벡터 데이터베이스,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그 다음 오픈소스 LLM, 오픈소스 인베딩, 오픈소스 각종 관리 도구 등등이 다 아우러져서요. 실질적으로 생성형 AI 자체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저도 초기에는 하나씩 둘씩 다 각해 격파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초기에는 됐는데요. 지금은 저도 잘 하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등장하고 바뀌는 기술, 여러분들 아마 피로감을 느끼실 텐데요. 이걸 어떻게 좀 쓰기 편하고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브레인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즉, 이 개별 기술들을 자체에 대해 가지고 알면 좋지만요, 세부적인 거는 모르더라도 우리 업무만 잘 처리하면 되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요걸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에서 이 복잡한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아울러 가지고 턴키로 포장된 패키지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받을 것이냐 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같이 데모 보시면서요, 아, 요런 식으로 쓰이구나를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토메이션 확산 방향성입니다. 프로세스 그리고 데이터, 조직, 전사적으로요, 자동화 확대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프로세스 말씀드렸죠. 엔드-투-엔드 프로세서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물론 필요할 때는 개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소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비즈니스 사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하고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요,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주로 여러분들이 문서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관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시민개발자의 역량 자체를 극대화하는데 생성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뒤에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아, 이제는 채팅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구나,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 브레인은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복잡한 기술 생태계를 포용해서요, 업종별, 버티컬로, 그리고 업무별, 업종이 다르더라도 업무가 유사한 게 있습니다. 요거 특성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통합된 서비스 그리고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게 바로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 문서를 기반으로 이제 지식 기반, 날리지 베이스라고 부르죠. 구축하고요. 그리고 회의록하고 보고서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요약하거나 번역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 흐름을 분석을 합니다. 즉, 기존의 LLM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학습한 지식에 대해 가지고만 뭔가를 제공하는데요, 그걸 좀 외연을 확대하는 겁니다. 즉, 외부에 있는 지식 자체를 끌어와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또 가공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통찰을 얻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PA, 전문 회사이니까요, RPA가 연계해서 단위 업무를 고도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엔드투엔드로 프로세서화하는 것, 즉 사람 판단이나 통찰이 필요한 부분을 기존에는 일일이 다 사람이 중간중간에서 바톤 터치해가면서 업무를 했다면 이 부분을 자동화한다. 요 크게 네 가지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번개처럼 지나갔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실제 서비스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유레카 챗 그리고 유레카 브레인, 요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생성 AI 신기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레카 브레인 같은 경우는 올 봄에 출시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가을에는 유레카 챗을 또 새로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유레카 브레인도 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사항 중심으로 보고요, 유레카 챗 같은 경우는 처음 소개, 데뷔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핵심 서비스죠, 유레카 챗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레카 챗은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LLM 기반 지능형 날리지 베이스, 지식 기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내부 그리고 외부 지식 정보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 규정, 상품 설명서, 약관, 웹페이지, 엄청나게 많은 문서가 있단 말이죠. 요거를 어떤 식으로 잘 일목요연하게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요 질문에 대응하는 문서의 조각을 가져와서 그게 어떤 부분인지까지 근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환각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환각을 억제하려면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 LLM에서 여러분들이 환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물론 환각 자체 몇 번
되는 쿼리들 질이 던져보고 뭐 놀라기도 하고요. 당하기도 하는데요. 왜 걱정이 되느냐면 이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야 거짓이야를 또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기껏 챗봇한테 질문을 해서 응답을 얻었는데요. 구글 가서 다시 검색을 해야 되는 이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요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방법은 어떻게 보면요. 근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를 할 때 내가 즉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내린 질문에 대해서 챗봇이 응답한 내용하고 어느 정도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인터페이스를 잠깐 한번 보시죠. 현재 보시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기준을 알려줘. 그러면 요 항목이 나오면서요. 참조한 문서가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답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알고 싶거나 아니면 요약 정보니까요. 전문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따로 뒤질 필요 없이요. 그냥 옆을 보면 되죠. 요즘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 빙 챗 같은 경우에 질문을 할 때 대답하면 밑에 URL 보여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약간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URL에 들어간다면 또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페이스는 즉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에 대한 근거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FAQ 생성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파일을 하나 업로드하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답변을 생성해냅니다. 어디 쓰시는지 여러분들이 잠깐 유스 케이스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특정 문서를 주고 이 문서 자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 FAQ 생성기를 쓰게 되면 되게 좋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LLM 자체를 파인 튜닝할 때 특정 문서를 학습 데이터로 바꿔야 되겠죠. QA셋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AQ 생성기 같은 경우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Q&A 리스트를 만들어주고요.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PII, 이게 개인 식별 정보인데요. LLM을 쓰다 보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LLM에 쿼리를 던질 때, 질문을 할 때요. 이 질문 안에 개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면 안 되고요. 반대로 LLM 자체가 기업 내부의 문서를 예를 들어 알아내가지고 답을 줄 때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식별할 수 있는 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본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민감 정보들, 개인 식별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있고요. 이 규칙을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지금 필터링을 하는데요. 점진적으로 뭐 주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인명록 같은 것들 이런 것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시험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유레카 챗, 아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다 넣어봤습니다. 유레카 챗 설명을 나오고요. 그다음 FAQ가 나오고 그다음 PII까지 같이 나오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유레카 챗.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김민수 씨는 이번에 개정된 보험 규정 문서들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기존 규정과 개정된 내용을 파악해야 하지만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김민수 씨는 많은 업무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레카 챗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유레카 챗은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데 특화된 레인보우 브레인의 생성형 AI 서비스로 문서화된 규정집, 안내서, 약관 등을 등록한 후 원하는 내용을 질문하면 AI가 등록된 문서에 표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분석하여 요약된 답변을 줍니다. 또한 답변 생성 시 가장 많이 참조한 내용도 함께 알려주기 때문에 답변에 있는 내용을 직접 문서에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문서를 읽어보지 않아도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답해주는 유레카 챗 덕분에 김민수 씨는 한 달 내내 매달려야 했던 업무를 단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되는 기업 내 민감 정보, 내부적인 정보 등은 선택하여 암호화하고 마스킹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Q&A 생성기는 등록한 문서를 기반으로 가능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문서 내용을 파악하고 예상 질문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챗은
보험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문서 검토와 이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예, 시험 보시면 문서를 등록해서 그 문서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데 근거까지 보여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유레카 브레인, 이커머스 정보 수집하고 분석 담당 업무를 하는 서비스인데요. 요거 고도한 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커머스 상품 그리고 시장 동향 관련 뉴스, 트렌드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추이 그리고 상품 관련된 뉴스만 분류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깔끔하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서 요약 같은 거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생성형 AI의 유스 케이스 중에 주요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잡한 문서를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줘. 이게 되게 많이 쓰입니다. 바로 이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뒤에 보면 요약, 문서 내용 전체를 요약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요약이 있네요. 그 다음에 RPA를 이용해가지고요. 보고서 작성한 내용을 이메일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마다 이 내용이 이메일로 전달이 돼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커머스 상품질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전에 Q&A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법도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등록된 질문을 접수하고요. 답변을 생성, 그리고 답변 보고하고 등록을 자동으로 하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Q에 해당하는 A 자체를 보여주면 되는데요. 사용자가 똑같이 Q처럼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의도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즉 기존의 검색 엔진의 한계가 뭐냐면요. 키워드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키워드가 다르거나 틀리면 검색을 제대로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하고 LLM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유레카 챗에서 본 기술을 응용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커머스에서 등록된 리뷰 댓글을 분석해서 베스트 댓글 선정하고 비속어, 연결하는 리뷰 댓글은 비노출 처리를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이 되게 많이 손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등록된 리뷰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긍, 부정 키워드하고 홍보에 적합한 리뷰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없는 댓글들 비노출 리뷰를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담당자에게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면 삭제할 수 있는 일련의 이런 프로세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역시 LLM을 잘 이용합니다. 기존에 긍정, 부정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뺑뺑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맥락을 모르게 되면 이 맥락 자체를 알지 못하면 단어만으로 긍정인지 부정인지 와 정말 좋아 죽겠어. 이러면 이게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과거에는 이걸 알아내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생성형 AI를 이용하면서부터 LLM,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하면서부터 요 작업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정확도가요. 과거에 비해서 아주 정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커머스에 신규로 등록된 상품이 담당자가 관리한 상품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상품인 경우 담당자에게 해당 상품의 정보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커머스에서 신규 상품을 모니터링을 쭉 하다가요. 유사한 상품이 발견되면 연관성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상품의 정보를 이커머스 쪽 사이트에서 수집을 한 다음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일련의 이런 프로세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시작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유레카 브레인. 많은 이커머스 담당자들은 매일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품 정보 및 관련 정보를 리서치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매일 별도의 시간을 들여 수행하던 업무를 이제는 유레카 브레인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레카 브레인을 통해 미리 설정한 조건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상품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상품 정보를 수집한 동일한 방식으로 관련 뉴스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유레카 브레인은 수집한 상품 정보를 기반으로 가격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어 마케팅 전략 수립의 통찰을 제공합니다. 담당자가 관리하는 상품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찾아내어
최저가 경쟁의 선제 대응하여 건강한 시장 경쟁 조성에 기여합니다. 정기적으로 수집된 시장 리서치 데이터를 레인보우 브레인의 LLM 서비스 유레카챗을 통해 분석하고 이커머스 시장 내 자사 상품 관련 분석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즉 내부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통찰을 얻어내고 이 정보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지 바로 이 유스 케이스가 유레카 브레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실제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생성형 AI 신기능 소개는 짧게 제가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 편의성, 즉 개발 속도하고 품질을 어떤 식으로 높일 것이냐, 이게 되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시민 개발자의 등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다음으로 자동화 경험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 그래서 기존 앱들하고 어떻게 내장할 것이냐,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련의 기능들. 다음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어떤 식으로 높일 것인지.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자동화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생성 AI하고 통합함으로써 사람의 개입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요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새로 도입되는 생성형 AI 신기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생성 AI를 활용해서 자연으로 코딩하는데 요거는 뒤에 시연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롬 기반의 웹 환경,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오토메이션 360, 코파일럿, RE를 인베드해서 업무 환경에서 자동화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갔고요. 다음으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추적하고 목표 설정하고 진행 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전반적인 대시보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션 AI 이용해서요, 비표준 문서의 OCR 업무 처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표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표 같은 거를 학습을 시키고 레이아웃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학습시킴으로써 유사한 형태가 들어올 경우 정확도를 높이는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시험 보겠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 자막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 자막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오토메이션 360, 봇 에디터 코파일럿 생성형 AI 도우미. In this case, our model should understand it's got nothing to do with our application. From here, we'll try some actual prompts. So let's first try an easy one. 지금 Add open and close Excel file. 지금 여기 보시면 채팅창이 보이죠? 여기에다가 And for the 내용을 latest changes, 던지면 we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introduced a 겁니다. few deep deltas. So I'll go over those. So in this case, we have an append delta, which just gets a bunch of nodes and adds them to the end of the list. A new one we introduced is the delete node delta. So I should be able to say delete. Actually, I'm going to type it with typos. Excel, delete, close, Excel, action. And there's a few typos here, but again, our model should understand exactly the node I want to target. And in this case, it was able to delete it. From here, we could, let's do an open in Excel, read all rows and create. You know what, we'll do an even more complicated one. So this one will get records from a Salesforce, and then from there we actually have a try catch. 요거는 이제 And if it 세일즈포스 finds an 연동하는 email, we'll send 장면입니다. that email out. But if not, we'll add a comment. If any error occurs within these operations, we'll show a message box. And that's where the try catch comes in. And this is a pretty complex query. So hopefully you'll be able to update the canvas for us. Oh, it looks like it did update it, and it did a really good job. So we were able to get the try catch. And from there, we get the Salesforce get record, which has a loop. And within that loop, we have the if statement of. 기존에 요거를 다 수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 보실 수 Then 있습니다. add the comment. So this was a really good example. 네, 이제 프로그래밍 자체를 채팅으로 처리하는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점점 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환경이 개선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지식 기반 서비스 유레카 챗하고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유레카 브레인에 대한 테스트 드라이브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장 부스 방문해 주셔도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생성의 AI 자체가 우리 업무 환경을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생산성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